생명체 구성물질과 단위체가 있다. 단위체가 있는데, 자, 봐봐. 생명체 구성물질은 크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물단지 무액탄이 있다. 탄이 있어. 물이 제일 많아. 70% 정도 돼. 그리고 우리가 물과 무기염료를 뭐라 그래? 무기물이라고 그래. 무기물은 탄소를 포함 안 하고 황력으로부터 온 거야. 그리고 여기서 단백질, 지질, 핵산, 탄수화물은 유기물이라고 해. 그리고 탄소를 포함해. 포함해. 그래서 얘를 유기물을 탄수화물, 무기물을 비탄수화물이라고 그래. 그럼 보자. 첫 번째, 탄수화물에 쟤는 이제 정신 차렸어? 아니야. 너 10분 이상 잤는데? 진짜요? 10분 이상 잤어. 아까 전에 한 10분 정도 잤겠다. 정신 차려. 그래갖고 생명체를 묻어놓은 물질에 탄수화물이 있다. 탄수화물에는 첫 번째 뭐가 있냐? 첫 번째 뭐가 있냐? 뭐가 있냐면 탄수화물이 있어. 탄수화물. 야, 탄수화물은 제일 많이 처먹는다. 밥빵. 근데 왜 우리 몸 구성하는 비율이 낮잖아? 왜 낮을까? 그렇지. 주 에너지원이다. 먹는 족족 에너지원 쓰이니까. 하고 얘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주 에너지원이야. 그램당 몇 킬로칼로리? 4킬로칼로리야. 그리고 단위체가 뭐니? 단위체가 뭐가 모여서 된 거야, 얘가? 얘들은 뭐라고 하냐면 고분자 물질이라고 해요. 분자량이 만 이상이야. 그러면 단위체가 모여가지고 중합체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단위체가 포도당이다. 포도당이 단위체야. 가지고 봐봐. 옆에 보면 나와 있어. 당이 하나인 놈이 있다. 단당류라고 해. 단당류는 당이 하나인 놈이야. 뭐 있어?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가 있어. 그리고 이당류가 있다. 이당류는 뭐야? 당이 두 개가 모여서 된 거야. 엿당은 포도당. 젖당은 뭐야? 설탕은 포도당, 과당.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 이해됐어? 그 다음 다당류가 있어. 야, 너희들 그거 하는 거 있어? 저기 금요일 날은 뭐 하냐? 금요일에 저기는 아무것도 안 해? 금요일 날 5시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냐? 그렇지? 네, 금요일에 7교시. 7교시 하면 몇 시냐? 그래, 4시 반이니까 너희들 옥면이지? 학익이지? 좀 멀지? 그러네. 다다음은 뭐야? 다음이 여러 개가 뭐 있어? 녹말,
글리코젠이 있어. 응? 빨리 끝나던데? 동요가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 근데 6교시 하는 날도 있고 7교시 하는 날이 있어요. 그래? 네. 6교시 하는 날 있고 7교시 왜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7교시 하는 날은 5, 6, 7 동아리를 해가지고 아. 왔다 갔다. 하고 녹말 셀룰로스 글리코젠이다. 응? 이해됐어? 하고 봐봐. 이렇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단당류 있고 다당류 있고 이당류 있지. 여기 봐봐. 단당류는 뭐 있고 이당류 있지. 여기서 포도당, 과당 또 뭐가 있어? 갈락토스가 있고 이당류는 엿당은 포도당, 포도당이 설탕은 포도당, 과당이 젖당은 포도당, 갈락토스가 그리고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가 뭉친 거야. 그거 뭐 있어?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가 있어. 즉 글리코젠은 동물 세포에서 영양소를 저장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식물은 셀룰로스로 영양소를 저장한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이제 단백질 있어. 단백질 있어. 단백질은 뭐냐면 뭐가 있냐? 뭐로 돼 있어? 촌스야. CHONS야.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돼 있어. 갖고 봐봐. 갖고 얘도 에너지원이야. 에너지원으로 g당 4kcal. 그 다음 봐봐. 그리고 단위체는 뭐니? 얘는 아미노산이다. 단위체는 뭐라고? 아미노산이잖아. 하고 아미노산이 이제 펩타이드 결합해가지고 이제 단백질이 돼. 그러면 얘는 뭐야? 그리고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지. 생명체의 구성 물질이야. 생명체의 구성 물질. 물 빼고는 이 단백질이 제일 많단 말이야. 구성 물질로서 뭐 있어? 뭐 머리카락, 뭐 근육, 뼈, 그런 것들. 머리카락. 그래가지고 얘는 또 어떤 기능을 하냐? 자, 제 첫 번째 뭐의 주성분이냐면 효소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 하고 우리 몸의 물질 대사를 책임진다. 그리고 호르몬도 단백질로 되어 있어. 상리작용이 있잖아요. 그 다음 항체. 우리 병원체가 들어오지. 항원이 들어와. 세균 같은 게 들어와. 그러면 얘가 세균을 죽이는 역할. 면역 반응한다. 방어 작용입니다. 이해됐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니? 지질이 있지. 지질은 뭐야? 옛날에는 지방이라고 불렀어. 근데 요새는 이제 지질이라고 해. 얘도 탄소, 수소, 산소로 돼 있어. 얘도 에너지원이야. 4kcal, 아니 9kcal. g당 9kcal다. 그리고 자 얘는 뭐 원래는 이제 지질은 이제 보면 지질은 뭐로 돼 있냐? 첫 번째 이제 중성지방이 있어. 중성지방이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지방이야. 얘가 에너지원이야. 그러면 얘는 뭐로 돼 있냐? 글리세롤에 지방산 3개가 붙어 있어. 3개가 붙어 있어. 그리고 인지질이 있어. 인지질은 세포막의 주성분이야.
인지질은 세포막에 주는 분야. 그래갖고 어떻게 돼 있냐? 글리세롤 하나에 인산이 붙어 있어. 글리세롤에 인산 하나 붙어 있고 지방산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야. 그리고 스테로이드가 있어. 얘는 성호르몬의 주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지질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거야. 중성지방, 인지질,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가 있어. 그래가지고 자, 중성지방이 에너지원이고 인지질이 세포막의 주성분이고 스테로이드가 성호르몬의 주성분이다. 호르몬은 단백질계 호르몬도 있고 이 스테로이드계 호르몬도 있어. 됐지? 그리고 핵산이 있어. 핵산은 뭐냐? 핵산이 뭐야? 진짜 핵산이 유전물질이야. 뭐 있어 유전물질은? DNA나 RNA지. DNA나 RNA야. 그래가지고 봐봐. 얘가 단위체가 있어. 얘도 단위체가 있는데 단위체는 뭐다? 뉴클레오 타이드다. 뒤에 배울 건데 인산, 당, 염기가 하나하나 1대1대1로 결합한 거야. 이해됐지? 그리고 얘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첨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뭐에 가냐?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지. 저장하고 RNA가 뭐야? 이 유전 정보를 전달. 그리고 이 유전 정보대로 뭘 만들어? 단백질 합성하지. 합성이 가능하다. 이해됐어? 이거야. 됐지? 그 다음 비탄수화물은 뭐가 있다? 저기서 나머지 거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과 뭐가 있다? 물과 무기염류가 있지. 물은 전체에서 70%를 구성하고 있지. 제일 구성 비율이 가장 크다. 근데 얘는 비열과 기화열. 비열이란 건 어떤 물질에 1g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야. 하고 만약에 비열이 크지?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되고 천천히 냉각돼. 비열이 작지? 빨리 가야 되고 빨리 냉각돼. 하고 물은 비열과 기화열이 커갖고 체온 유지율이 온도가 적게 변하잖아. 이해됐어?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무기염류는 이렇게 이 물과 무기염류는 부영양소예요.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주영양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을 둘 다 구성하긴 구성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이면 주영양소. 그 다음에 에너지원이 아니면 부영양소라는데 그래가지고 물과 무기염류가 있는데 물과 무기염류는 음식물 섭취를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량이 있지만 다양한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우리 몸에. 그리고 뭐 있어? 칼슘,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철, 그다음 염소, 아이오딘이 있지. 그다음 이제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 봐봐.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야.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 이거야.
단위체로 구성된 생명체 구성 물질에서 봐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저분자 물질을 고분자 물질로 만드는 방법이 고분자 물질은 분자량이 많이 이상이거든. 뭐가 있냐면 중합 반응이 있어. 중복되게 합해지는 반응. 중합 반응이 있어. 즉 봐봐. 단위체가 뭐가 된다? 중합 반응에 의해서 중합체가 돼요. 뭐냐면 서로가 단위체가 하나가 단위체가 N개가 있는데 이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거야. 하나씩.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근데 이게 중합반응 결과 합해져. 그러면 따로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한 물질이 아니었어. 붙어버리니까 한 물질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분자량이 커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뭐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야? 아미노산이지. 아미노산들이 여러 개 결합해갖고 단백질이 되는 거야.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해갖고 뭐가 되는 거야? 녹말이 되는 거야. 이거야. 이 설명이야. 그리고 헥사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 결합해갖고 뭐가 되는 거야? 헥사이 되는 거야. 그래서 봐봐. 단위체는 고분자 화합물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저분자 물질이다. 그 생명체 구성 물질 중에 탄수화물, 단백질, 헥사는 단위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결합하여 형성된 화합물이다. 뭐 탄수화물의 단위체는 포도당, 단백질 단위체는 아미노산, 헥산의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지. 그리고 단위체의 종류와 연결 방식에 따라 구조와 기능이 다양한 탄수화물이 형성되며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리고 생명체의 복잡한 현상을 나타낼 수 있다. 탄수화물의 단위체가 포도당이지. 근데 포도당이 다 결합됐는데 얘들은 봐봐. 다당류인 녹말, 글리코젠, 셀룰로스는 단위체는 똑같아. 그러나 구조가 틀리지. 라고 다른 물질 때문에. 이해됐어? 올라와. 이제 저거. 여기 이해됐지? 괜찮아. 그러면 우리가 보자. 단백질을 보자. 단백질은 물 빼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제일 많지. 그러면 단백질을 보자. 단백질이 우리 근육, 뼈, 그 다음에 뭐 머리카락도 만들지. 근데 단백질 단위체가 있지.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도 표현해. 뭐 아까처럼 이거 표현했지 뭐. 원래는 여기에 탄소가 있고 탄소가 중심 원자다. 그리고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게 결합선이 4개다. 근데 여기에 NH3가 붙어. NH2가 붙어. 그리고 여기에 탄소가 하나 더 있고 여기에 COOH가 붙어. 여기는 H, 여기는 알키기라고. 그럼 이때 성질을 보여주는 그걸 갖다가 작용기라고 해. 작용기가 성질을 보여주는데 이 작용기 이름은 뭐야? 아미노기야. NH2는 아미노기라고 해.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작용기가 붙어 있어. 이건 뭐야? 카르복실기라고 해. 근데 봐봐. 즉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잖아. 그럼 결합선이 4개지. 이 중에 하나는 아미노산에서 탄소와 하나는 중심 원자인 탄소 하나는 아미노기하고 붙어 있어. 또 하나는 뭐하고 붙어 있어? 카르복실기하고 붙어 있지. 또 하나는 수소하고 붙어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이걸 뭐라고 해? 곁사슬이라고 해. 곁사슬은
야, 이 곁사슬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아미노산. 곁사슬만 틀려. 여기에 H가 오느냐, 뭐 CH3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뭐가 결정됐다? 종류가 결정돼. 갖고 아미노산이 몇 종류야? 20여 종이 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뭐만 틀리다? 곁사슬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야. 갖고 이 곁사슬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된다. 이해됐어? 가지고 아미노산은 탄소를 중심으로 아미노기, 카복실기, 수소, 원자, 곁사슬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곁사슬의 종류에 따라 아미노산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아미노산 종류는 20여 종이다. 그리고 얘들이 단위차가 이건데 그러면 얘들이 이제 여러 개가 결합해야 되지. 그러면 무슨 결합을 한다 얘는? 펩타이드 결합을 한다. 즉 아미노산 1이 있어. 아미노산 2가 있어. 근데 여기서 H 빠지고 하나에서 OH 빠져. 그래갖고 물이 빠지면서 이것들이 결합하게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때 이 결합을 뭐라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해. 그래갖고 두 개가 결합하면 펩타이드 옆에 봐라. 펩타이드는 펩타이드 결합으로 이루어진 물질을 뜻한다. 아미노산 두 분자가 결합한 건 다이펩타이드, 세 분자가 결합하면 트라이펩타이드. 그리고 여러 분자가 결합하면 여러 분자는 폴리라는 말을 써. 그래갖고 폴리펩타이드라고 해. 그러면 이제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펩타이드 결합은 뭐가 빠지면서 결합한다고? 물이 빠지면서. 하나에서 H 빠지고 하나에서 OH 빠지니까 물이 빠지면서 결합하는 거야. 그러면 보자. 이때 단백질의 형성을 보자. 단백질의 형성은. 자, 봐봐. 단백질의 형성은. 자, 많은 수의 아미노산이 펩타이드로 연결되어 긴 사슬 모양의 뭐가 된다? 폴리펩타이드가 돼. 그럼 폴리펩타이드는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에 따라 구부러지거나 접히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는 단백질이 된다. 이 단백질의 기능은 입체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 즉 봐라. 아미노산들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결합하지.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이 반복되어서 폴리펩타이드가 형성하지. 이 폴리펩타이드들이 접히거나 구부러지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추지. 그러면 이 입체 구조에 의해서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돼. 결국은 그러니까 옆에 봐라.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은 봐봐. 여기 봐봐. 단백질의 종류와 기능은 뭐야? 아미노산의 배열 상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결정돼. 그러면 입체 구조에 의해서 뭐가 결정된다?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된단 말이야. 이해됐어? 근데 적혈구에 보면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얘는 폴리펩타이드 4개가 접히거나 구부러졌지. 그러면서 산소 공급하는 기능이 생기는 거야. 이 단백질은.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가지니까. 이해되니? 야, 응치야, 너 어제부터 이거 그리고 다니던데? 있던데? 안 지워져? 뭘로 있길래 안 지워져? 자, 그리고 단백질은 단백질의 기능과 변성은 봐봐. 단백질은 열과 산에 의해서 입체 구조가 바뀔 수 있는데 이때 이걸 단백질의 변성이라고 한다. 이때 단백질이 변성하면 입체 구조가 독특한 입체 구조가 변하여 기능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온도를 다시 낮추지. 그럼 되돌아올까? 안 돌아와. 야, 너 달걀 이케아 프라이로 만들었어. 프라이가 온도 낮추면 다시 달걀로 돌아가? 안 돌아가. 입체 구조가 변하면서 그 기능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있잖아. 40도가 넘어서면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서 우리 몸에 효소가 작용을 못 해버려. 그래갖고 죽게 되는 거야.
이해되니?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형성한다.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 형성. 무슨 말이냐? 자, 아미노산의 종류와 배열 순서에 따라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달라지지. 그러면서 단백질의 입체 구조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이 결정되면서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형성된다. 이해돼? 그리고 단백질의 종류는 헤모글로빈은 적혈구에 있고, 뭐 피부에 있는 콜라겐, 뭐 케라틴 단백질이지, 공장의 깃털, 양뿔의 뿔, 마이오글로빈, 근육에 있고, 실크 단백질, 거미줄에 있다. 그러면 자, 봐봐 거기 적혈구 속의 헤모글로빈은 접힌 폴리펩타이드가 4개가 모여있는 구조로서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이 있다. 그리고 피부 속의 콜라겐은 피부 속 콜라겐은 3가닥의 폴리펩타이드가 꼬여있는 구조로 피부를 구성한다. 그리고 단백질의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은 단위체가 아미노산으로 같지만 입체 구조와 기능이 서로 다르다. 왜? 헤모글로빈과 콜라겐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수, 배열 순서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해되니? 그리고 이 단백질에서 옆에 봐.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를 어떻게 결정될까? 다양한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여러 가지 단백질은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다? DNA에 저장되어 있다. 하고 저장된 유전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해됐지? 넘겨. 그 다음에 이제 핵산 보자, 핵산. 핵산이 뭐라 했어, 선생님이? 유전 물질인 DNA나 RNA가 핵산이라고 했지. 그럼 봐라. 핵산을 보자. 핵산은 원래는 알고 봤더니 핵산은 핵 속에 있는 산성 물질이라는 뜻이야. 뉴클레어 애시드였어. 근데 얘가 핵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핵을 제외한 나머지 세포 소기관을 세포질이라고 하거든. 세포질에서도 발견되는 거야. 이제는 봐봐. 핵산은 유전 물질로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하고 유전 정보를 전달하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RNA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핵산의 단위체가 뭐니? 뭐라고? 단위체가 그렇지, 뉴클레오타이드야.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가 몇 대로 있다? 1대1로 존재하는 거야. 이해됐어? 가지고 봐봐. 자, 핵산의 형성은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로 핵산의 단위체는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하고 있다. 그리고 DNA와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뭐가? 몇 종류다? 4종류다. 봐봐. DNA 뉴클레오타이드도 4종류. RNA 뉴클레오타이드도 몇 종류다? 4종류다. 봐봐. DNA 같은 경우는 당이, 봐봐. DNA는 자, 인산, 당이 있는데 염기가 있지. 이 당이 이게 DNA는 디옥시리보스 뉴클레 애시드야. RNA는 리보스 뉴클레 애시드야. 당이 RNA는 리보스야. 근데 거기서 산소 하나가 빠지지. 그러면 봐. 자, RNA는 이거야.
이거 되는 거죠. 여기 봐봐. 여기서 산소 하나가 빠지지. 그럼 디옥시리보스가 됩니다. 얘는 뭐라고 해요? 리보스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연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지. 얘는 연기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뭐가 되니? 타이민 대신에 뭐로 바뀌어? 유라시로 바뀌지. 그러면 선생님 얘기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종류가 네 종류가 아니잖아요. 아니야. 당이 틀려. 당이 틀리니까 얘도 몇 종류? 뉴클레오타이드가 네 종류. 얘도 몇 종류? 네 종류. 이해됐어? 야, D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는 당은 디옥시리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임이다. 따라서 DNA 염기가 다른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 되고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도 당은 리보스고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다. 따라서 RNA 염기도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다. 응? 그리고 RNA의 당은 리보스지. 그리고 여기서 산소 하나가 빠지면 DNA 당인 디옥시리보스가 되는 거야. D라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뜻이야. 옥시라는 건 산소지. 산소가 빠진 리보스라는 거야. 이해됐지? 그 다음 이제 헥산의 형성 봐봐. 헥산의 형성 봐봐. 그럼 봐봐. 이 인산, 당, 염기가 1대1로 결합되어 있지. 1대1도 결합되어 있지. 근데 하나만 결합된 게 아니라 또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이렇게 결합되어 있어. 그럼 쭉 이어지지. 그럼 뉴클레오타이드가 여러 개가 있다 했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요. 이건 폴리지. 그럼 긴 사슬이 돼. 근데 RNA는 이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한 가닥이야. 근데 DNA는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야.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 이렇게 두 가닥으로 되어 있어. 두 가닥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폴리뉴클레이드가 두 가닥인 이중나선 구조면 DNA야. 단일나선 구조면 뭐야? RNA야. 근데 이때 인산하고 당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인산 당골격이라고. 근데 이 염기는 변할 수 있어. 염기 서열이 변할 수 있다. 근데 인산하고 당은 무슨 결합이다? 동결합되다. 응? 근데 염기끼리는 무슨 결합돼 있다? 수소 결합돼 있다. 그럼 누가 세다? 공결합이 세. 그러다 보니까 DNA 유전 정보를 RNA가 복제해 오잖아. 근데 결합이 약한 여기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이 염기 서열을 복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해돼? 근데 이 수소 결합은 상보적이다. 상보적 수소 결합이라고 해. 왜? 아데닌에는 누구만 와야 돼? 구아닌만, 타이밍만. 사이토신이면 구아닌이면 누구만 나와야 돼? 사이토신만. 이렇게 상보적이다. 염기 대응이. 그리고 이 염기 서열이 뭘 의미한다? 이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야. 이 유전 정보대로 형질이 발현된다. 염기 서열이 뭐다고? 유전 정보를 뭐다고? 염기 서열이야. 이해됐어? 그럼 보자. 헥산의 형성은 봐라. 한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 당과 결합하여 이 결합이 반복되어 긴 사슬 모양의 뭐가 된다고?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야, 디옥시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끼리 연결된 경우 D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돼. 그리고 리보스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연결된 경우 RNA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 어떤 연기를 가진 뉴클레오타이드가 결합하냐에 따라서
폴리뉴클레오타이드의 염기 서열이 결정된다. 그러면 다양한 염기 서열을 가진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형성된다. 그러면 핵산의 종류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냐? DNA하고 RNA가 있지. D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 두 가닥인 이중 나선 구조야. 근데 RNA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몇 가닥? 한 가닥인 단일 나선이야. 그리고 DNA 당은 뭐니? 디옥시리보스. 그다음 RNA 당은 리보스. 그다음 염기는 DNA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이 있지. 근데 염기는 RNA 염기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있지. 그리고 DNA는 무슨 역할? 설계도지. 설계도니까 유전 정보를 갖다가 핵 속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 이 유전 정보를 누가 전달해? 그래갖고 RNA가 리보솜한테 이 유전 정보를 전달해갖고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여한다. 그러다 보니까 RNA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다냐? 메신저 RNA, 그 다음 트랜스퍼 RNA, rRNA, 리보솜 RNA. 얘가 유전 정보를 메신저 전달한다고 해요. 이 유전 정보대로 이 트랜스퍼 공부하는 RNA가 아미노산을 잡아. 그리고 리보솜에 있는 리보솜 RNA가 이 잡아온 아미노산을 합성해갖고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이해됐어? 이해됐지? 정겨. 그러다 보니까 봐봐. DNA 구조는 봐봐. DNA 단위체는 인산, 당, 염기로 구성된 뉴클레오타이드지. 그리고 염기가 다른 네 종류가 있지. 뉴클레오타이드는 DNA도 네 종류, RNA도 몇 종류? 왜? 당이 틀리니까. 그리고 DNA는 이중 나선 구조로서 DNA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가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이다. 한 뉴클레오타이드의 인산이 다른 뉴클레오타이드의 당과 결합하면서 나선 바깥쪽에 인산 당골격을 이루지. 이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는 나선 안쪽으로 향해 있는 염기 사이의 결합으로 연결된다. 그러면 인산하고 당은 무슨 결합이라고? 고온결합. 그리고 염기끼는 무슨 결합? 수소결합인데 누가 더 세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복제할 때는 어디가 끊어져? 약한 쪽이? 여기가 끊어지겠지. 그리고 이 RNA가 이 염기선을 복제한다. 이해돼? 그리고 이 수소결합은 상호적이다. 아데닌은 누가 오는 결합에? 타이민.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 오는 결합한다. 그래서 DNA 염기는 염기의 상호결합.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에서 각 가닥의 염기들은 특정 염기하고 상호적으로 결합한다. 이때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한다. 이해됐지? 그러면 DNA 염기의 상호결합에서 DNA 염기는 상호결합이므로 DNA 이중 나선을 이루는 두 가닥의 폴리뉴클레오타이드 중에서 한 가닥의 염기 서열만 알면 나머지는 염기 서열을 갖다가 당연히 상호적이니까 알 수 있지. 만약에 한 가닥이 A, G, C, T, A, T, C, G, G, G. 그럼 다른 가닥은 T, C, G, A, T, A, G, C, C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그 다음, DNA 이중나선의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염기 조동 비율은 각각 같다.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게 얘가 20%야. 그럼 얘도 몇 퍼센트 해야 돼? 20% 해야 되지. 그러면 100% 중에서 나머지 60%가 이거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은 몇 퍼센트? 그렇지. 30, 30이겠지? 이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DNA 이중나선에서 아데닌과 타이민, 구아닌과 사이토신의 염기 조동 비율은 각각 같다. 그리고 DNA
이중나선 DNA를 구성하는 염기 중에서 아데닌 비율이 16%면 타이민도 16%고 구아닌과 사이토신은 몇 %다? 34%씩이다. 그리고 DNA의 다양한 유전 정보 저장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타이민을 갖는 네 종류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다양한 순서로 결합하여 염기 서열이 다양한 DNA가 만들어진다. 이때 유전 정보는 DNA 염기 서열에 저장돼 있다. DNA 염기 서열이 다르면 저장되는 유전 정보도 다르지. 따라서 뉴클레오타이드의 결합 순서에 따라 DNA 염기 서열이 달라져 다양한 유전 정보를 저장하게 된다.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DNA가 이중나선으로 되어 있는 장점은 뭐야? DNA는 염기 서열에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데 만일 염기 한 개라도 바뀌면 유전 정보가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의 안쪽에 염기가 상호적으로 결합한 상태가 있어. 안쪽에 있으니까 염기 서열을 갖다가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중나선으로 되면. 됐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문제 풀면 돼. 갖고 또.